나를 알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이성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고 매력을 잃는지에 대해 상대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저랑 만나신 분들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0년 실제로 만남을 진행하고 평범한 30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 좋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근데 여기서도 업체 입장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업체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니즈를 맞춰줬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그런 사람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 본인이 세 번째 만날 때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정사에서 외모 아예 안 본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고 본인은 이제 능력하고 어떤 배우점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완전 지금 이제 100% 인정한다고 본인은 외모를 본다. 외모를 100% 보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일반인으로서 항상 결정사를 통한 소개팅을 하고 아니면 어떤 미팅을 하고 왜 내가 상대방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항상 의문증이 있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피드백을 해주면은 그것을 듣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매칭이 되지 않았구나. 다음번에 이런 걸 좀 반영을 하고 이성은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를 객관화시키고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나를 알고 싶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흘러가고 이성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고 매력을 잃는지에 대해 상대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저랑 만나신 분들의 생각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4년 실제로 만남을 진행을 하고 평범한 30대의 솔직한 속마음과 생각의 흐름을 공유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성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다음번에 참조가 될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어떤 누구를 비방하거나 어떤 누구를 낮춰서 내 자존감을 올린다거나 그럴 의도가 아님을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신 청년도 이런 한국에 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나고 또 만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디까지 내가 허용이 되는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자.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나를 알 수 있는 시간을 빨리 가지도록 하자 라는 주제로 오늘 말해볼까요? 네, 오늘 6번째 만남이 이제 됐고요. 저번에 5번째 만남분은 그렇게 됐고 이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어요. 사당 근처에서 만났는데 사당인가 강남역에 무슨 어떤 금융권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7년차 정도 되셨던 분이었던 것 같고 본인 일하는 바운더리에서 소개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소개를 받을 곳도 없고 소개를 받아도 마음에 들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 직장이 이제 금융권 괜찮은 데 다니시다 보니까 직장에 건너 소개를 받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소문이 나고 저 사람이 저랬더라. 저 사람 제 그때 만난 사람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이잖아.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게 싫으셨대요. 직장에서 받는 걸 또 포기하시고 결정사에 등록을 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제가 지금 3번째 만남이셨고 2번째 만남까지 하고 환불을 계속 고민하고 계셨대요. 엄청 오랫동안 고뇌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몇 번 만남을 하고 이거 뭐 이렇지? 그리고 남성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귀찮아서 환불을 잘 안 하시는 건지 보통 여성분들이 몇 번 하다가 왜 자꾸 아저씨가 나오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하고서 돈이 아까우니까 환불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메일로 상담 문의를 받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본인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사에 가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질문이 온 즉슨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객관화를 하고 싶어하는 행위인 거고 실제로 하신 분들도 후기를 얘기를 해주시면은 본인 이상형과 너무 다른 분, 업체에서 말하는 사람과 너무 다르고 키도 다르고 그런 사람이 자꾸 나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업체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해주시는데 근데 여기서도 업체 입장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업체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업체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가능한 한 그 니즈를 맞춰줬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그런 사람은 당신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 이 정도 되겠죠. 제 생각에는 전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저 업체에서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업체에 등록된 사람 중에 리스트에 자기 능력에서 최대한 스캐닝을 해가지고서 이제 뽑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최선이야. 그 업체에서 그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점점 들을수록 어떤 사람들의 고민에서 공통점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본인의 메타 인지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높은 스펙의 가치를 원하죠. 그런 사람과 만나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잘생긴 친구, 본능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친구한테 우리가 끌리는 것처럼 이성한테 끌리는 것도 어떤 내가 가지지 못한 나보다 더 잘난 미래의 자손 번식에 더 유리한 상황을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고 그런 거를 찾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을 원하는 거고 내 이상형이 나보다 높은 스펙이라 그래서 그걸 말한다고 해서 욕먹을 상황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면 내 이상형이니까 저 이상형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으로 예시를 들어서 구체화시키려고 상대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연예인이 실제로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모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정사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스펙이 다 좋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본인에 대한 사랑이 엄청 높으셔가지고서 거기 와서 더 나은 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잘났으니까 다들
다들 잘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고 만나면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남자는 보통 여성분들의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성적인 끌림, 어떤 성적인 끌림에 의해서 만남을 하지, 남자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성분이 오히려 돈이 많은 거를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완전 금수저를 제외하고, 거기는 이제 뭐 집안이나 학벌을 더 많이 보겠죠. 금수저는 금수저 집안끼리 만날 거고, 의사도 의사끼리 만나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수준에서 한 자산이 30대에 10억 정도가 돼. 그런 분들은 여자를 볼 때 외모나 나이를 많이 보지,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돈을 많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인지를,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상위 가치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 학위나 연봉이나 자산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로 외모까지 찾아가려고 하면은 본인도 어리고 몸매가 좋고 예뻐야겠죠. 여기서 계속 객관화를 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이 뭐 만약에 스펙이 좋아, 뭐 35세, 예를 들면 대기업 다니고 연봉이 1억이야, 자산이 한 3억 정도 돼. 그러면 이 여성분은 본인보다 더 많이 버는, 더 자산이 많은 사람의 남자를 찾을 거라고요. 이건 본능이고 이상형이기 때문에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당연한 거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행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 입장에서 연봉 1.5억에 5억을 자산을 가진 남자는 여자의 가진 것보다 외모를 우선순위에 둔다고요. 외모라는 거는 나이, 얼굴, 몸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175 이상을 원하는데, 180 정도면은 뭐 좋죠. 180에 뭐 연봉이 2억에 뭐 자산이 10억이야. 여성이 원하는 스펙에 우리가 정량화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180에 2억에 자산이 10억인 사람은 어떤 여자를 만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제 주변 친구를 보면은 가진 남자일수록 젊고 예쁜 여자를 찾는 거는 본능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돈을 많이 고민 안 하고, 학력을 고민 안 하고요. 각자 선택권을 그냥 존중해주고, 나도 이런 생각 가지고 너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죠. 나한테 뭐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 그 인생 선배들이 말하는 때가 있는데, 때가 나의 전체적인 가치를 환산을 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높을 때, 그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외모가 늙고 주름이 지고 허리가 굽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생물학적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겠잖아요. 내 나이가. 그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연봉이나 어떤 학업 성취, 어떤 능력, 말하는 영어 스킬, 이런 게 더 늘어나가지고, 그런 게 상대한테 이성이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지금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그게 더 늘어나서 총합이 우상향 그래프가 되는지, 나는 올해 나보다, 2023년에 나보다 2028년에 내가 더 훨씬 매력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때가 본인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딜레이를 시키셔도 돼요. 계속 뭐 만남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30대가 보통 넘어갔으면은 그렇게 크게 바뀔 기회는 확률적으로 많이 오진 않는다. 의사가 레지던트야. 이제 레지가 끝나고 나면은 뭐 페이닥터를 하겠어. 이런 정해진 거나 확실히 프로그램만 통하면은 이 사람은 전문직이 될 사람이야. 시간에 따라서 메리트가 커질 수 있겠죠. 일반적인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내가 뭐 2, 3년 지난다고 이게 엄청 커지지 않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2, 3년 뒤에 뭐 대박이 날 거야. 확실하지 않은 확률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 통념으로 어느 정도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우고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 거. 왜 그러면 요즘에 여성분들도 나이를 많이 보시잖아요. 나오면은 왜 아저씨가 나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결정사에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여자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만남을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한 사회적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언제 자신의 선택권이 가장 많이, 옵션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포인트를 올려야지 나에게 더 매력이 끌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말이 샜는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어떤 객관화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스펙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상대의 스펙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글로 쓰는 그 순간에 어떤 본인이 벌써 본인을 깨달아 버리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서, 글로 써보는 행위에서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번째 분을 만나다가 이게 생각났는데, 이분도 2번째 만남까지가 자기 이상형이랑 완전 다른 분이 나오니까 업체를 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3번째는 이제 저를 만났는데 이제 자신을 좀 많이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셨어요. 제 기준에 이분은 너무 평범하셨거든요. 평범한 회사 직장인이셨어요. 20대 소개받고 만났던 분들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결정사에서는 자기가 기준에 맞지도 않는 30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오빠들이 본인의 눈에 엄청 충격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셨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본인 직장에서 만날 수 있는 직장인들보다 또 못하신 분들이 나왔나 봐요. 표현을 하자면 배불뚝이 아저씨가 1번, 2번이 둘 다 나오셨대요. 본인이 세 번째 만에 이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정사에서 외모 아예 안 본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고, 본인은 이제 능력하고 어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완전 지금 이제 100% 인정한다고, 본인은 외모를 본다고, 외모를 100% 보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에 대한 게 그림이 그려지고, 앞에 두 분은 앉자마자 집에 가고 싶으셨대요.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이 하신 표현 그대로 앉자마자 집에 가고 싶어졌다. 그거를 두 번 연속으로 겪으니까 완전 멘탈이 나갔고, 업체한테 욕을 하게 됐고, 환불을 하고 싶어서 지금 환불을 고려하고 있다. 말했다시피 금융 관련 직장인이셨고, 사진은 보통 실제로 보는 것보다 한두 살 어려 보이니까 평범한 분이셨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분이셨다. 대체로 큰 특징이 없으면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을 냈을 때 그 얼굴을 보는 비율이 좀 낮다? 오히려 이제 저도 이제 30대가 되고 나이가 들어오면서 이제 얼굴에서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이성적 끌림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얼굴보다. 얼굴을 근데 제가 잘 인지를 잘 못하고 얼빠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몸바에 가깝다. 사당에서 뵙기로 했는데 좀 늦으셨어요. 출근했다가 오시는 거여서 평일이었고 수요일이었나? 그래서 저는 7시에 이제 지옥철 또 타기 싫으니까 1시간 일찍 갔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이때 7시 전에 만나야지 좀 얘기를 하다 헤어지지, 이게 만나서 잠깐 얘기하다 보면은 그 2시간 후딱 가거든요. 서로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무조건 업체한테 저 6시요, 뭐 5시요, 최대한 빨리 그 퇴근하자마자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날짜도 미루지 말고, 만약 오늘 전화 왔으면은 저 이번 주 내에 잡아주세요. 이번 주 시간 다 돼요. 미루면은 갑자기 내가 수락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주 뒤에 와가지고서 이분이 수락하셨어요, 이분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 너무 이게 많이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 지금 이분이랑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분하고 만나야 되고, 이분하고 했던 얘기가 이분하고 겹쳐서 특별하게 뭐 내가 식물을 키운다거나 이구아나를 키운다거나 뭐 특이한 동물 앵무새를 키운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취미가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취미가 이분이 했던 취미 같고,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분의 어떤 가족 관계나 우리가 했던 얘기, 그때 뭐 거기 가봤어요, 이분하고 했던 얘기가 이분하고 겹쳐질 때가 있거든요. 1시간 일찍 가가지고서 사당 주변에 카페나 음식점은 다 돌아보고 다녔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뭐가 있고 사람들은 뭐 하면서 평일날 지냈는지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고. 남자분들 팁인데, 업체가 소개시켜준 카페 안에서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뭐 지하철에서 기다렸다가, 그때도 제가 일찍 갔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연락 20분 전에 저 도착했습니다 하니까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안 들어가고 밖에 있을게요. 밖에 노래 들으면서 뭐 카페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카페 안에서 만나는 것보다 지하철 앞에서 만나서 같이 걸어가는 게, 이렇게 걷는 행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공백이 있어도 지금 걷는 중이니까 걷는 공백도 있고, 새로 왔을 때 말을 쉽게 열 수 있겠더라고요. 오프닝을 카페에서 갑자기 앉으면은 뭐 시키세요, 뭐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할 수 있고, 같이 걸으면서 처음에 말을 쉽게 뗄 수가 있다. 업체가 소개시켜준 데를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바꿔도 되잖아요. 둘이서 합의해가지고서 제가 가봤는데 지금 사람이 많고, 그리고 업체 아마 아실 거예요. 사당에 업체가 소개시켜준 거기를 가면은 카페가 진짜 큰데 소개팅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평일에. 그래서 나도 거기 껴서 똑같이 그 행위를 하는 게 썩 내키질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 알아봤는데 여기 가실래요? 해가지고 좀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내향형이셨고, 근데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잘 웃으시고,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등록을 고민을 했는데 환불을 고려 중이다. 세 번째 만남까지 나온 거고, 금방금방 솔직히 말해주셨어요. 네. 터놓고 말했고, 성격 친구들끼리 말하는 느낌으로 표현했고, 세 번째 만남을 하고 현타가 많이 와서 환불을 고려하고 있다. 꾸밈 없는 느낌? 편안한 느낌이셨고, 이분이 되게 내가 받는 느낌이 평범하다고 느꼈으니까 평범함을 되게 깨고 싶고, 이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 이상한 질문은 아니고 진짜 궁금한 건데, 철학적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5년 뒤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어떤 특이점이나 그런 거 찾고 싶었는데, 제 기준 진짜 너무 평범하셨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온 그냥 평범한 직장인의 느낌이셨고, 얼굴이 제가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보고 했는데 너무 평범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잘 안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봤을 때 살짝 특이한 얼굴을 오히려 정형화된 미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게 더 끌림이 되더라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너무 평범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날 너무 피곤해 보이셨어요. 예. 전날 뭐 술 한잔 하셨는지 나오셨는데 그 피곤함이 너무 보이셨어요. 물론 그날도 야근까지는 아니지, 7시 반 늦게 퇴근하고 출근했다가 오늘 에너지도 많이 뺏겼지, 사람들 만났지, 그 노력하는 게 너무 보이시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너무 보이시는, 그래서 여의도 가다가 너무 많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셔가지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많은 질문을 통해서 특별한 점을 찾으려고 했을 때도 평범한 삶을 너무 살아오셨고, 조금은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오늘 일찍 들어갈까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지하철까지
그날 사당에서 봤는데 이수 쪽으로 타고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수 쪽으로 데려다 드렸고, 그렇게 이번에는 먼저 애프터를 받게 됐어요. 먼저 연락이 오셔서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 이런 공연이 있는데 보러 가실래요? 해가지고서 주말에 한 번 더 보자고